안녕하세요, 니트입니다. 오늘은 게임의 내부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, 요즘은 모든 게임들이 거의 다 갖추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. 도전과제, 업적, 트로피 등으로 불리는데요. 이 도전과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플레이스테이션 쪽에선 트로피라고 부르기도 하고, 번역에 따라서는 업적 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, 이 도전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에서 어떤 걸 진행했고 어떤 걸 완료했을 때 알려주면서 팝업으로 알려주거나 하면서 그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몇 개까지 연락을 했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. 플랫폼에 따라서는 포인트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도전 과제를 했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보통은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가끔은 어떤 게임에서는 시스템이나 뭔가를 언락하거나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등, 게임의 진척도를 확인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게 주된 목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도전과제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발상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저주에 가깝다고도 생각을 합니다. 어, 도전과제의 장점은 도전과제의 장점, 게임을 플레이할 때 목적을 부여해주죠. 이 도전 과제가 없으면은 그냥 게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메인 스토리 깨고 그 정도만 할 수 있지만은 서브 퀘스트에 대한 도전 과제가 있다. 아니면 어떤 플레이 멀티플레이에서 그 어떤 걸 한다든가 아니면은 싱글 플레이에서도 어떤 유머러스한 패러디를 맞춰가지고 뭔가를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플레이의 목적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유저가 좀 더 게임을 파고들어서 여러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죠. 그래서 목적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의 장점은 플레이 타임 증가. 예. 그거 원래는 안 했을 플레이들도 도전 과제에 있으니까 도전 과제를 따고 싶어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타임을 증가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프로필 꾸미기나 자랑 이런 것도 유저들끼리의 어떤 나는 어떤 플레이를 했었다, 어떤 걸 겪었다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유저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이러면서 유저들끼리의 이야깃거리도 될 수 있고 그런 점은 좋다고 할 수 있죠. 근데 도전과제 제가 저주라고 불렀는데 단점, 잘못 만든 도전과제 같은 경우는 하면서 짜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잘못 만든 도전 과제가 그리고 많아요. 왜냐면은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. 엑스박스 360에서 처음 만들어 제대로. 그 전에도 파편화된 걸로 있기는 있었을 수 있지만 제대로 이제 도전 과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서 플랫폼 내에 탑재를 한 건 엑스박스 360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. 하면서 짜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 하려고 하면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게 플레이 타임이 아까 늘어난다고 했잖아요. 플레이 타임이 늘어난다는 건 한 게임의 플레이 타임의 도전 과제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 타임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. 그냥 메인만 했으면은 몇 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게임이 몇십 시간, 몇백 시간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도전 과제 100%가 안 차면 뭔가 내가 게임을 덜 즐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유저도 많음. 일종의 강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도 약간 있고요. 도전 과제 100% 이걸 내 게임을 100%를 하면 내가 이제 게임을 완벽하게 즐겼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반대죠. 100%가 안 됐어. 90%야. 그러면 내가 이 게임을 분명히 재밌게 했었는데도 나는 이 게임에서 10%가 빠져있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.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지금 닌텐도 플랫폼에서는 아직까지도
공식적으로 게임 플랫폼에서 도전 과제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죠. 게임들에 따라서는 게임 내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비슷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는 꽤 있는데, 몬스터 헌터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뭐 훈장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그렇고요. 닌텐도 퍼스트 게임 중에서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플랫폼 내에서 공식적으로 도전 과제 시스템이 지원하고 막 그런 프로필에서 확인하고 이런 기능은 없거든요.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피곤해지는 요소라서 저주라고 말을 한 게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. 실제 사례를 조금 보면요, 제가 스팀에서 했었던 것 중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2013년 HD 에디션이거든요. 이거 지금의 디피니티브 에디션이랑은 다릅니다. 그 전에 나왔던 건데, 저는 이 게임을 참 좋아하지만 도전과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솔직히 도전과제는 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. 이 게임 만들어준 거 매우 감사하고 저는 바로 샀지만은 나오자마자, 예를 들면은 안 좋은 도전과제 예시, 암흑시대의 혁신 또는 얼리 어댑터 HD 에디션을 사전 예약 주문하거나 얼리 어댑터가 되기를 선택한 당신은 이 도전과제 쭉 있죠. 이게 뭐냐면은 사전 예약하거나 발매 초기에 산 사람들만 획득할 수 있는 도전 과제입니다. 저는 그 사전 예약해가지고 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일정 시기 아니면은 아예 딸 수가 없는 도전 과제거든요. 이런 게 여기 있으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도전 과제 100%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 때문에 벌써 게임을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죠. 물론 그런 유저가 많지는 않겠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은근히 꽤 많습니다. 근데 도전 과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게임 보면은 도전 과제가 뭐 종족별로 그냥 똑같은 게 다 있거든요. 전투에서 이긴다, 뭐 몇 번 플레이한다, 이런 도전 과제가 있는데, 도전 과제 숫자는 엄청 많은데 그냥 숫자만 늘려놓은 거고, 뭐 10번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. 근데 막 종족별로 막 이제 뭐 100번씩 했다, 뭐 100번 격파했다,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도전 과제 그 획득률도 내려가지만은 그냥 다 비슷비슷한 거고, 다 그냥 몇 번씩 노가다를 하고 막 이런 거라서 정말 성의 없게 만들었고, 심지어 도전 과제 아이콘도 성의 없어. 그냥 숫자만 바꿔놓은 거예요. 나중에 가면은 그것도 이미지가 좀 더 덜 깔끔해져요. 심지어 정말 별로죠. 근데 또 도전 과제 이렇게 막 말레이를 100회에 걸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, 크메르를 100회에 걸쳐, 거마를 100회에 걸쳐, 똑같죠. 이건 너무 안 좋은데다가 프로필의 꾸미기도 별론데, 심지어 획득한 사람이 적어서 지금 제 프로필을 보시면은 매우 희귀한 도전과제 전시대에서 전부 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가 먹고 있어요. 흉측해. 흉측해. 제가 저 게임을 좋아하니까 따긴 했지만 정말 별로입니다. 도전과제에서 좀 깔끔한 거라고 하면은 뭐 무미형 같은 경우는 깔끔하다고 볼 수도 있죠. 이게 엑스컴이지. 뭐 엑스컴 AI 턴 한 번에 엑스컴 분대 체력이 100에서 0이 되게 하십시오, 이런 거 플레이는 좀 괜찮죠. 물론 뭐 1000타일 건설 막 이런 것도 은근히 막 번거로울 수 있기는 한데, 생각보다 그래도 문명을 하다 보면은 금방 채워지는 거긴 해요.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은근히 금방 찹니다. 훨씬 낫죠. 뭐 세계 1위가 되라 막 이런 도전 과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멀티가 있는 게임 중에 그런 것도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. 그 세계 1위가 된 사람만 딸 수 있는 도전 과제라면 이걸 도전 과제 시스템에 넣기보다는 그 디아블로 3나 이런 그 와우 같은 블리자드 게임 중에서는 그 위협이라는 걸로 따로 빼놓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점수에 추가되지 않는 업적, 이런 식으로 뭐 옛날 그 패치되면서 나중에 딸 수 없게 된다거나 막 그런 거는 그 업적 100% 도전과제 100%에 빠져서 그냥 이거는 프로필에 달리기만 하고, 그런 식으로 되는 도전과제를 따로 이제 이원화해 놓은 거죠. 도전과제 점수에 포함되는 도전과제, 포함되지 않는 도전과제,
이런 식의 이원화 발상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멀티 1등을 해야 된다, 아니면 특정 기간에 뭐 플레이를 해야 된다, 아니면 뭐 개발자랑 같이 플레이를 해야 된다, 이런 거는 솔직히 나중에 가면 따기가 어렵거든요. 그런 거를 이렇게 이원화해 놔서 좀 하기 편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. 팀에는 그런 이원화 기능은 없고요.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. 도전 과제가 따기 어려워지거나 하면 아예 개발자가 그냥 도전 과제 목록에서 그 도전 과제를 삭제해 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해 주는 경우는 있는데요. 그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최근에는 그런 게 있었죠. 콜 오브 듀티가 아니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2.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그 글로벌 오펜시브가 버전이 올라간 거잖아요. 네,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 글로벌 오펜시브에서 많은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 그거 그 버전 2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카운터 스트라이크 2를 실행하기만 하면은 도전 과제가 따지는. 근데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22.2%네요.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도전 과제가 영원하지 않고 뭐 개발사가 이제 다시 조정을 해주면서 대응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, 아무래도 모든 개발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또 분명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잘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. 뭐 멀티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전 과제를 하겠다고 막 다른 행동을 하면서 플레이어를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다른 플레이어들을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는 도전 과제를 만들 때 좀 더 뭐 행동을 제약한다던가 이런 거는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죠. 뭐 이런 거 막 뭐 멀티에서 뭘로 4명 끌어당기기 뭐 이러면은 이 4명 끌어당기기에만 푹 빠져가지고 딴 거 뭐 안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. 물론 그래도 이기는 게 좋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, 멀티플레이에서 사람들이 이기는 쪽이 보상이 좋으니까 웬만하면 그러지 않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멀티플레이 경험이 훼손될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해서 도전 과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뭐 2회차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도전 과제들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, 뭐 뉴게임 플러스 끝까지 하세요. 끝까지 해서 2회차를 클리어하세요. 뭐 이런 도전 과제 같은 경우 조금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냄새가 나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노가다 반복해야 되는, 의미 없다고 하긴 좀 그런가? 뭐 아무튼 그런 거라던가, 기간 한정으로 이때가 아니면 아예 딸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게임이라던가. 네. 어디 갔지? 에이지 오브 미솔로지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. 막 숨겨진 데 있나? 뭐 아무튼 알파카 시간에 참여하세요. 요거다 요거. 요런 것도 이제 그 일정 기간에 플레이하지 않으면, 아예 멀티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딸 수 없다던가 그런 도전 과제가 꽤 있다 보니까 물론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좀 더 많은 게이머들이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의도에서 만들었다는 건 알 수 있지만은,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게임을 구매하는 유저들도 있을 거고 그 시기에 뭐 게임을 하지 못한 유저들도 꽤 있을 거기 때문에, 그런 유저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는 찜찜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. 도전 과제가 그러면 역으로 게이머들에게 발목을 잡는, 게이머들의 모티베이션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,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뭐 아까 블리자드 사례처럼 이원화를 시킨다던가 여러모로 좀 조심해서 도전 과제가 게이머들의 어떤 그 이 게임을 계속 더 플레이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,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
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도전 과제에 따는 거를 100%를 위해서 달리는 걸 많이 하긴 하는데요. 솔직히 말하면 도전 과제 저주에 너무 많이 당해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은 이제 아예 물리적으로 게임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. 근데 또 하다 보면 도전 과제 100% 좀만 하면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가끔은 스위치에 도전 과제 없는 게임들이 더 좋게 보일 때도 많고요. 뭐 이런 거 마스터 듀얼은 그래도 금방 도전 과제 다 깨긴 했는데 듀얼 링크스 같은 경우에는 꽤나 오래 걸렸거든요. 몇백 시간 막 1000시간 넘게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년 내내 컴퓨터를 켜놔라 이런 도전 과제도 가끔 있거든요. 정말 계약질이죠. 그 그거는 요즘 쓰는 ESG적인 측면에서도 전기를 그냥 낭비시키게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특정 게임을 뭐 1년 동안 켜놔라 이런 도전 과제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잘 게임사들이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도전 과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1000번 켜라, 뭐 1년 켜라, 막 이런 거 유니버스 샌드박스라던가 아니면은 그 뭐야 게리 모드 이런 데 보면은 뭐 게리랑 같이 플레이를 해라, 뭐 별게 다 있기 때문에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네,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도전 과제 좀 잘 만들고 깔끔하게 만들고 해서 좀 유저들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거나 너무 장벽을 크게 느껴가지고 오히려 게임에 입문하지 못하게 되는 걸 그런 도전 과제를 만들지 말고 게임사들이 도전 과제를 만들 때 좀 더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유저 경험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한 다음에 만들어줬으면 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. 라이브 방송도 유튜브, 트위치, CG직에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게임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